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산초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공작집에 이제 도착한 동교태 산초, 그리고 공작 부인, 그리고 공작의 약속에 따라서 산초는 섬의 통치자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섬은 바라다리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작은 산초를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물론 그 섬의 사람들은 이 공작 부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미 산초를 대상으로 연극을 할 준비가 되어 있죠. 산초는 이제 말을 타고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라다리아에 도착하게 되죠. 성당에서 약식 예배를 할까요? 우스꽝스러운 예식을 치르고 곧바로 하는 일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사람들은 농부와 양복쟁이죠. 농부가 양복쟁이한테 모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쉽게 그 고깔 모자를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런데 농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복쟁이 역시 쉽게 오케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양복쟁이는 만들어준 품삯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거고, 농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들어간 옷감이 아까웠던 것이죠. 이래서 5개까지 꽃갈 모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양복쟁이는 쉽게 받아줬죠. 그러나 실제 모양을 보니 쓸 수 있는 꽃갈 모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산초 앞에 두 사람은 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산초의 판결은 두 사람이 똑같이 그 욕심만큼 손해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키호테 2권의 45장이 나오는데요. 이 분쟁은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바로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나는 양복쟁이는 수당을 손해보고 농부는 옷감을 손해보면 된다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5개 꽃갈들은 어디 감옥의 제수에게나 보내든지 하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런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보내는 그러한 어떤 일도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세르반테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농부와 양복쟁이에 대한 판결은 어쩌면 쉽게 산초가 해결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찾아온 사람들은 두 노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빌려줬다 그러고, 한 사람은 돈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오케이 내가 빌렸다, 그러나 또 갚았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 중에 이제 산초 앞에 오게 되죠. 그런데 산초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돈을 갚았느냐라고 하니까 이 돈을 빌린 이 노인이 지팡이를 잠시 돈을 빌려준 노인한테 잠깐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설명 끝에 다시 지팡이를 돌려받는 모습을 보고 산초는 좀 이상하게 느낌을 가졌죠. 그 지팡이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시 동교태 2권의 45장을 보면 거기 모든 사람 앞에서 그 고무나무 지팡이를 부수어 쪼개라고 했고, 고무나무를 깨트리자 지팡이 안에서 금화 10에스쿠도가 나왔다. 모든 사람이 엄청 놀라며 총독을 저 유명한 현자인 새로운 솔로몬이라고 생각했다. 네, 지팡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산초가 뭔가 낌새를 차렸고 그거에 따라서 멋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것은 이제 어떤 한 여인과 목축업자, 돼지를 팔아서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이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여인한테 돈을 뺏기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여인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돼지를 팔고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눈 다음에 돈을 줬지만 여자는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가지고 싶어서 이제 서로 논쟁 끝에 산초 앞에 오게 됐죠. 그래서 산초는 머리를 쓴 게, 그래,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랭랑을 치었죠. 그러자 산초가 그 목축업자한테 그 여자의 돈을 뺏으라고 또 했죠. 그러자 그 여인은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죠. 이것을 보면서 산초가 답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곧 주머니를 그에게 주었고 총독은 그 남자에게 주머니를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강간을 당했다고 하기는 너무 강력한 여인에게 말했다. 산초가, 이 여인아, 이 주머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여준 그와 같은 용기와 기운을 저 남자에게 보여줬다면, 아니 그대 몸을 지키려고 그 절반의 힘만 보여줬어도 헤라클레스 힘이라도 자네를 제압하지 못했을 걸세. 잘 가거라. 정말 죄받을 것이네. 즉시 떠나게. 이 철면피한 사기꾼 아가씨야. 라고 역시 산초가 멋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산초는 의외로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대단히 현명한 판결자, 총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산초한테 고민이 하나 생겼죠. 먹는 문제였습니다. 산초는 총독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사람들 위해서 뭔가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그런 것이었고, 또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죠. 그리고 귀족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들,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산초와 동교태를 비교했을 때 산초는 특히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죠. 동교태가 비쩍 마른 거에 비해 산초는 좀 뚱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총독이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의사가 있어서 그가 먹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의사의 역할이었죠. 역시 이권의 47장에 보면은 총독님,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십니다. 총독을 모시는 다른 모든 섬에서 하는 예식과 관행에 따라야죠. 나리, 저는 의사이고 섬 총독님을 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을 하려고 이 섬에 급료를 받고 와 있사옵니다. 그게 그렇다면 이 식탁에 있는 많은 음식 중 어떤 게 몸에 더 이롭고 어떤 게 해로운 해가 덜 가는지 의사님께 봐주시죠. 그렇게 해서 식탁에서 날 보내지 말고 뭘 좀 먹게 해주시오. 의사가 더 이상 뭐라 해도 내 수명을 더 늘려준다기보다 오히려 내 목숨을 끊는 일이 될 거요. 내 건강을 챙겨준다는 했는데 먹을 수 없게 하니 내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산초는 이제 열심히 총독의 역할을 하면서 배도 굶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활동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돈키호테가 산초한테 편지를 하게 되죠. 돈키호테 2권의 5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옷은 제대로 입도록 해라. 이건 처음부터 산초가 바라따리아로 간다고 했을 때 돈키호테가 그 하는 일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러한 선에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교양 있게 대하라. 그래야 백성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배고픔과 식량 결핍보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없으니 양식을 풍부하게 구해놓도록 해라. 그 다음에 지켜지지 않는 법은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법조항을 많이 만들지 말라. 그 다음 항상 엄해서도 안 되고 늘 부드러워서도 안 되고 이 두 극단의 중간을 택하도록 해라. 그리고 덕의 아버지, 악습의 의붓 아버지가 되도록 해라 하는 게 이제 산초학의 돈키호테가 한 얘기죠. 그 다음에 백성이나 자네를 대하는 사람들이 자네의 특정 사항을 알게 되면 그쪽으로 자네를 공략하게 되고, 근데 자네를 깊은 멸망의 늪으로 쓰러뜨릴 것이네. 그러니까는 뭔가 약점을 잡히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그럼 약점이 잡히면은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가지고 자네를 그 위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뭐 과거나 지금이나 유사한 사람들의 생리를 돈키호테 입으로 세르반테스를 말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런 말을 하죠. 편지의 끝부분에는 인생길은 아주 짧네. 자네가 게다가 나는 곧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편한 생활을 떠나려고 하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돈키호테와 산초가 이 호화로운 공작집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산초는 바라따리아 총독으로 갔고, 그래서 명예를 얻었고, 그 사이에 돈키호테는 공작의 집에서 편안히 밥도 먹고 대신에 움직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잡다한 어떻게 보면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돈키호테 머리를 좀 복잡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돈키호테처럼 움직이는 사람, 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것이 곤혹스러운 감옥과 또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이에 대해서 산초 역시 돈키호테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일들이 너무 많이 바빠서 심지어 머리 긁고 손톱 깎을 시간도 없습니다. 딴간 오쿠파시요. 엄청 바쁘다는 뜻이죠. 바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더니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나리와 함께 둘이서 떠돌아 다닐 때보다 더 배를 굶고 있습니다. 사실 돈키호테하고 같이 다닐 때 산초는 배가 고픈 게 큰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가 먹지 않는 것에 비해서 산초는 기회만 있으면 먹을 생각을 했고,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잠도 자려고 노력했죠. 물론 불규칙한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총독으로서 있는 생활이 더 배고프다는 말을 산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생겼죠. 이 섬에 무슨 첩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산초를 죽이려고 첩자들이 들어왔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은자나 되는 양 고행을 하러 온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네, 배고프게 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죽음까지도 죽음의 위험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고행하는 수도사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한테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산초 역시도 마지막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희 선한 의지로 나는 이 섬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돈키호테가 편안한 삶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 산초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두 사람의 편지에 공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초는 이제 나오기 전에 물론 돈키호테가 많은 법령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산초가 법령을 만들고 나오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돈키호테 2군의 51장에 보면은 식량 수급 관련해서 중간 전매 상인들을 없앤다. 네, 그 당시도 생산자보다는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전매권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가격이 올라갔겠죠. 포도주를 어디서든지 영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이 포도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거 역시 독점권을 줬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을 그런데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다만 포도주의 원산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 네, 이거 참 그 뒤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이후에나 가능했었던 포도주 원산지에 대한 컨트롤인데요. 여기서도 돈키호테에서도 1615년에 나온 돈키호테에서도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나왔군요. 그 다음에 가격은 품질과 명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아마 영지로 들어오는 포도주가 어떤 독점권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디든지에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자유롭게 시장 가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릴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포도주에 물을 타거나 이름을 바꾸면 엄벌한다. 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았다는 얘기죠. 포도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행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데노미나시온 데 오리겐, 그 와인에 대한 컨트롤, 그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산초가 법령집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신발류의 가격을 조절한다. 깔타도스. 아마 신발의 가격도 대단히 치솟고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과도하게 오른 구두, 사파토스의 가격을 조절하도록 한다. 이 구두의 가격도 많이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한 급료가 너무 지나치게 오르기에 급료 규정을 정한다. 산초 역시 돈키호테하고 이제 돈키호테 2권에서 보면은 뭔가 계약을 하면서 시작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월급은 뭐 매달 줬으면 좋겠고, 그 월급은 자기 집에 직접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당히 이 계약 개념이 이렇게 있는 산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돈키호테가 이제 뭐 따지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산초가 급해져 가지고 그것은 내 아내가 이제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댔었는데요. 이제는 급료를 주는 입장의 총독 산초는 종들에 대한 급료가 너무 지나치게 오른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료 규정을 정한다. 이것도 근대적 그 노동의 계약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음란하거나 난잡한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는 엄벌에 처한다. 네,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는 소경은 진짜 소경인지에 대해서 소경 시해구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한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당시는 많은 소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 구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지에 대해서 감시인을 둔다.
그렇죠? 알과 씨를 둔다. 이 소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제와 관련해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산초가 나중에 그 리꼬떼 자기 마을 사람이었던 모리스코 리꼬떼를 만날 때도 이 사람들은 순례자의 모습이면서 또 거리인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동량을 청했던, 구걸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산띠하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유럽에서 이제 많이 왔겠죠. 스페인 전역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하듯 많은 거린들이 있었고 가짜 소경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피카레스크 소설의 효시라고 보는 그 라사로의 모험, 삐까로 나사로의 모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소경의 문제, 그 다음에 신부들의 문제, 이것들이 그 당시에 크게 대두됐던 사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초의 통치 7째 되는 날 밤이었다. 빵과 포도주에 질린 게 아니라 재판하고 의견을 내고 법이나 법령 조항을 만들다가 지치고 지쳐서 침대에 누웠을 때 서글프게도 배가 고파옴에도 잠이 그의 눈동자를 감기기 시작했다. 네, 이 배고픈 산초가 정말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이 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일에 취해서 잠이 스르르 오는데 그때 아이고 총독날이 그렇게 태평하시다니, 날이 무장을 하세요. 저 광장으로 나가서 우리 대장,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돈키호테 2권의 5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쉬지도 못하는 이 산초에게 모반이 일어났으니까 우리의 앞장을 서서 이 스파이들을 이 모반을 잠재우자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제안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죠. 산초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지금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상황까지 벌어졌으니 산초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산초가 바라따리아 총독으로서 있으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재판과 법령 있고 그리고 이제 희생이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산초는 이제 바라따리아를 미련 없이 나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산초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의 하인으로서의 산초, 일반인이 어떤 총독의 자리로서 올라가서 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초가 총독으로서의 업적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한 것처럼 그 고르게라, 그 목장식 있죠. 뭐 자기들이 귀족이라고, 그리고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목장식을 했던 거, 이것에 대해서 산초는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돈이라고 하는 거, 돈키호테의 돈, 이 돈이라고 하는 경칭 쓰는 거에 대해서도 원치 않았죠. 그 다음에 산초는 마치 운둔자의 생활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바라따리아 섬에서 고행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세금에 손을 대지도 뇌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뭐 열심히 일만 했고 희생을 했지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지 실제 거기 있는 세금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눈물에 현혹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 총독의 자리를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나올 때 돈 한 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산초가 통치자로서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통치자들을 대비해서 일종의 거울로서 산초가 그 한 행동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산초는 어떤 아주 깨끗한 이미지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세르반테스가 원했던, 바랬던 그런 통치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초의 통치 형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